예, 오늘 지금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짚어보기 전에요. 일단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이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저 속보부터 먼저 짧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도원 의원님.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후에 짚어볼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선거개 의혹과 다른, 그러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은 저 유재수 감찰 무마건으로 추가 기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법무부와 청와대가 이른바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니까 검찰로서는 유일한 가진 권한, 수사권, 특히 기소권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응을 한 건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오늘 13명을 기소한 거에 이어서 동부지검에서도 2명을 기소를 했는데,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월 4일이면은 새로운 이제 수사팀들이 발령받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윤석열 총장의 판단인 것 같고, 네. 현 수사팀이 남아있을 때 일단 기소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일단 재판에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 같고, 둘째는 이거는 법무부에서도 제기되는 얘기입니다만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에 미치는 영향도 가급적 줄여보자, 이런 판단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수사팀이 발령을 받기 전에 이 모든 지금 수사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선거개 의혹이라든지 감찰 무마건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는 윤석열 총장의 속도전이 참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고육직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는 이거, 검찰 입장에서 보면 베스트는 뭐냐면 수사 충분히 해서, 왜냐면 증거란 게 4개만 있어도 유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도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5개, 6개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 변호사들은 마찬가지예요. 4가지 항변만 해도 무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도 5개, 6개 다 합니다. 할 수 있을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일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을 만큼 다 수사해서 기소하고, 그 다음에 기소한 이후에 이제는 공판 중심주의가 돼서 공소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그런 것까지 다 충실하게 하고 싶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계속되는 검찰의 인사로 소위 말해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데서 윤석열 총장 밖에 다 부풀어 흩어졌거든요. 실무수사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사팀이 완전히 와해되기 전에 지금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일단은 빨리 기소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육지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부족한데? 라고 해서 들고 있다가는 나중에 인사 발령돼서 새 검사를 만약에 다 바뀌면 흐지부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이 인사 발령하기 전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소를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 동부지검이요.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관련 속보는 잠시 뒤에 이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얘기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인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사스보다 전염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6,000명을 넘었다고 알렸습니다. 먼저 중국 현지 분위기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Usually a very, very busy road, but obviously not today, not for the foreseeable future. 这个时间太长了，而且会出现，因为你在医院里面排队，可能造成交叉感染，这是我们很担心的。所以对这一次的疫情防控工作呢，我一直是在亲自指挥、亲自部署、精准施策，我们一定会战胜这一次的疫情。 현재 움직이고 있는 소식부터 먼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지도를 보면 이곳이 대략적으로 우한인데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는 132명. 속도가 이제 사스를 넘었습니다. 확진자 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확진자하고 사망자 수는 이제 한 달 통계입니다. 지난달 20일에 첫 확진 환자가 신고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2003년의 사스 통계는 이게 9개월간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확산이 굉장히 빠르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 치사율은 조금 낮아서 아직은 사망자 수가 사스 정도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 아직은 그 초기 단계고 지금 같은 상황이 4월, 5월, 6월 달까지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또 워낙 그 확진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사망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굉장히 그 경계심을 갖고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경계심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하정대 국장. 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라도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다. 다소 좀 무서운 얘기를 밝혔습니다. 예, 사실 저에게는 이제 중국 정부 의료 고위 관계자가 이미 밝힌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질병본부에서는 저게 이제 확인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좀 모호한 태도로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최근에 어떤 사례가 밝혀졌냐면요. 그 우한에서 온 사람은 돌아온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은 전혀 증상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 여성하고 같이 살고 있던 한 가족 5명은 모두 다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무증상 상태에서 나머지 가족 5명한테 모두 전파를 한 거죠. 아마도 자기 자신은 면역력이 좀 강했기 때문에 증상이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잠복기에 모두 다 전파를 할 수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어떤 내용이에요. 예. 게다가 또 이제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또 나타나고 이런 걸로 봐서 과거에 사스 또는 메르스 여기서는 증상이 있을 때만 전파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과연 증상이 있는 사람만 입국을 거부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게 논쟁이 되는데 상당히 거기에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국장 하나 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방역, 그러니까 검역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뭐 중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넘어오는 공항을 통과할 때 발열 증상이나 이제 기침이 없으면 그냥 다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로서는 2차 감염 우려가 이 소식을 보면 더 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이제 지금 오후 6시 현재는 중국의 전체 감염자가 6,074명이고요. 의심 환자는 9,239명이나 되거든요. 그 사이에 하루 사이에 벌써 2,00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 100명 이상 확진 환자가 나온 성이 11개 성이다. 예. 그리고 오늘 드디어 베이징도 100명 이상이 드디어 처음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한, 후베이성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전체 확진 환자도 후베이성이 이제는 전체 50%로 많이 떨어지고 다른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런 상태에서 과연 우한 지역 또는 후베이성 지역에서 온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게 과연 맞느냐. 중국 전역으로 적어도 100명 이상 발생 지역은 우리가 관찰 대상으로 놓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그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렇게 화면 보시면 설 연휴에 우한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 이렇게 서울 면세점을 두루두루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도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히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4명인데요. 그런데 서울 강남과 고향 일산에서 활동했던 3번째 확진자가 이들이 만난 접촉자 수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더 늘어났습니다. 3번 확진 환자의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증상의 시작 시점이 당초 1월 22일 19시에서 13시로 조정이 되면서 3번 환자의 접촉자가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거와 달리 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3번째 확진자가 만나고 다닌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들이 74명에서 21명이 들어서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그래서 이렇게 더 색깔이 좀 다르게 표시된 이쪽 이 상호가 있는 식당들도 좀 오간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게 방문지를 처음에는 공개를 안 했어요. 방문지 공개하는 게 잘못하게 되면 저 방문지에 대한 영업이 사실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좀 처음에 공개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예. 지금 저 예를 들어서 호텔 유부라든지 식당 이름, 성형외과 이름이 다 공개가 됐는데 사실은 저렇게 되면 글로비 성형외과나 호텔 유부는 조금 피해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들의 건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어찌됐든 간에 저 부분에다 좀 소독을 하고 처리를 했지만 저걸 알리는 게 아마 더 2차 감염, 3차 감염을 방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고 당국이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는 이쪽 지역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라도 당시에 지난주잖아요. 세 번째 확진자가 이동을 했을 때 만약에 근처에 있었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1339라고 당국에 알려서 본인 스스로가 자가진단을 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 동선까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한에서 고립된 교민을 데려오는 전세기가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나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이들이 격리될 지역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김주홍 교수님. 네. 아산과 진천, 경찰인재개발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인데 이 격리시설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꽤 반발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 같은 경우 상당히 공포스러울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치사율이 2점 몇 %라고 얘기하지만 전문가 말에 의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위태롭게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우한 교민들도 우리 국민들이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산이나 진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격리성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격리 수용한다라고 하는 원칙과 그다음에 소속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민들이 좀 문제가 없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잠복기가 한 14일 정도 되니까 그 잠복기간 동안 충실하게 저분들을 격리하고 치료하고 상황을 살펴서 지역민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좀 철저하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그렇다고 어디 딴 데 가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일정하게 좀 철저하게 지켜내는 방식과 관련해서 또 같은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고립된 교민을 전세기를 통해서 데려와서 격리시설 수용하는 게 이제 조금 전에 발표가 된 아산과 진천인데 하정대 국장 배를 띄워서 격리하면 어떠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그래도 정부로서는 가장 최선책을 택했다라는 평가도 있긴 있어서요. 예. 사실은 이제 어제 발표한 그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이나요. 또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여기도 지금 오늘 발표한 경찰인재개발원이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하고 똑같이 모두 다 다른 면이 산으로 둘러싸였거나 논밭 이런 곳으로 비교적 도심에서는 다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게 사망자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주민들, 지역 주민들은 이제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옌타이, 중국 산동성 또는 칭다오 이런 데로 가는 여객선은 모두 중단된 상태거든요. 또 우리가 좀 크루즈선 좀 대형 크루즈선 하나만 임차하면은 충분히 저 정도 사람은 모두 거기에 격리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오히려 임차를 해가지고 한 보름간이든 한 달간이든 임차해가지고 저런 사람들을 저기에 우한에서 오는 사람뿐만 아니고 중국인들도 만약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잠시 격리시키는 건 어떤가 하는 얘기들이 전문가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특히 충청도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잠깐 지나가긴 했는데 이 전세기 관련해서 대한항공의 조원태 사장도 우한으로 갔다가 다시 데려오는 과정도 동승한다고 하니까요. 내일 탑승한다는 채널A 보도도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전세기 관련 격리시설도 여전히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임상시험까지는 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손 씻고 마스크를 쓰는 생활화된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속보는 여기서 첫 번째 이슈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바꿔서 본격적으로 좀 달려보겠습니다.